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넘버원에서 방송되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좋았었죠. 이미 사고로 충격을 받았던 안전모는 더 이상 머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바로 그 내용. 그런데 여기 안전모처럼 사고 당시 충격을 입었을 경우 무턱대고 재사용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으니 바로 자동차에 어린이를 태울 때 쓰이는 카시트입니다. 그런데 카시트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비싸고 많이 불러 쓰시던데. 어린이용 카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안전 생각하면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죠. 비싸죠. 부담스럽죠. 보통 30만 원이 넘으니까.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5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싸구나. 부모 차를 사겠다, 입장에서는 차를. 부담스럽죠. 그래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또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카시트다 보니까 이제 부담은 더 2배로 더 가게 되죠. 굉장히 비싸요. 이렇듯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게다가 카시트는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어요? 아, 예, 여기 사촌 누나가 쓰던 거 그거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보통 저렇게 중고를 하나 장만을 했었는데 뭐 100만 원짜리는 별 차이는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둘째까지는 새거 사기가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그냥 중고로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사자니 너무 아깝고. 이렇듯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영향으로 카시트를 형제간에 친척간에 또 이웃간에 물려주거나 물려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카시트 중고품을 사용하거나 물려 주고받을 경우 생각지 못한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이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용 카시트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렇다고 도로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사고를 당할 때마다 무턱대고 카시트를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NHTSA에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음에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카시트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카시트가 장착된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의 기준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사고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없었다. 즉,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없을 만큼의 차량 손상이 있었다. 두 번째, 카시트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손상을 입었다. 세 번째, 차량 탑승자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 네 번째, 카시트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었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이것. 그렇다면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제시한 5가지 카시트 교체 권고 기준 중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랜만에 또 이런 유행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총 5가지 중에 4가지는 알려드리고 그 한 가지를 맞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고 직후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시트에서 가까운 문이 손상을 입었다. 탑승자 중에 누군가가 다쳤다. 그리고 네 번째, 카시트에 보이는 파손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게 뭐예요? 네? 그 기준에 해당만 안 되면 물려서 쓰고 돌려 쓰는 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하나 발견한 거 하나 던져드릴게요. 아까 화면 중에 그 영어로 이렇게 쫙 5개가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이렇게 아니, 별거 아닙니다. 들으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가려진 부분이 문장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하셔야죠. 내가 짧은 걸로 하나 하고 문장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차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 타이어가요? 그럼 내부가 아니라 외부가. 영어로 하면 이제 타이어 브레이크 얘 맞을 때 요 정도 가속도가 멀리서 날려야
자, 타이어 펑크. 오, 괜찮아요. 별코치를. 아니, 가속도가 멀리서 와요. 오늘 김장훈 씨에서 저까지 한 번에 맞추고 끝냅니다. 진짜로요? 그건 아닌데. 왔구나, 홍철이. 요게 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고 직후에 큰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의 사지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데 꽂혀 있을 때 팔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아이가 그냥 왼쪽으로 그냥 멀쩡하지만 이 팔이 빠져서 아래로 가 있거나 발이 빠져서 옆으로 뭐 같이 이렇게 포개져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홍철 씨 같은 아이라면 계속 움직이고 있을걸요? 올려라! 세상을 바꿨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저 힌트요. 그 정답을 연상하면서 힌트를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눈앞이 하얘집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눈앞이 하얘진다. 정답을 연상하면서 눈앞이 하얘져요? 눈앞이 하얘진다. 막막하다. 정답은 에어백. 부딪혀서 에어백이 터진 거야. 이거 정답이구나. 에어백이 터진 경우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거 그럴듯해요. 그렇죠. 하얀 거. 뭐 에어를 치면 에어백으로 에어를 완전히 밀어하는데. 근데 에어백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에어백. 아니 내가 볼 때는 창문이 깨진 거야. 자동차 창문은 깨지는 게 아니라 하얘잖아요. 깨지면. 오 맞다. 자 이거거든요. 에어백. 아, 아니면 내게 정답인데, 진짜. 영어로 이거 윈도우 아니면 에어백인데 윈도우일 거야. 재밌네. 오, 여기.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에어백이 터졌답니다. 제조 과정에서 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카시트일지라도 정면 에어백이 터지는 40-50km 이상의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카시트의 시트를 그 연결하는 연결 부위라든지 혹은 카시트 자체의 그 안전띠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 시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줄로만 알았던 카시트. 하지만 여기엔 뜻하지 않는 함정이 있으니 바로 사고 이력이 있는, 즉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카시트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계 관련 업체에서도 사고 경험이 있는 카시트의 경우 본체에 5mm 미만의 작은 손상이 발생했을지라도 안전 성능을 50% 이상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과연 정말로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카시트는 더 이상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로 한 차례 이상 자동차 충돌 충격을 받은 카시트의 안전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 카시트는 새로 구입한 KPS 마크가 붙은 제품, 즉 안전 성능이 검증된 카시트입니다. 이제 카시트에 어린이를 대신해 충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더미를 태우고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상황을 재현할 차례. 실험은 최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충돌 충격 시 아기 더미의 머리와 무릎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불합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실험 시작.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시와 똑같은 충격을 받은 아기 더미.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을 살펴보면 충격 시 아기 더미의 몸이 출렁이긴 했지만 머리와 무릎이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아 안전한 모습. 더불어 실험 결과 모든 세부 안전 기준을 통과해 아기 더미가 카시트로 인해 완벽하게 보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속 50km의 충돌 충격에도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준 카시트. 하지만 똑같은 카시트로 다시 한번 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차 실험 시작. 과연 달라질까요? 너무 궁금하다. 이번에도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미 한 번의 충격을 받았던 카시트가 이번에도 아기를 첫 번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호해준 걸까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첫 번째 실험 때와 비교해보면 두 번째 실험에서도 비슷한데요? 머리와 무릎은 안전기준선을 넘어가지 않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세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준은 간신히 통과했지만 1차 실험 때와 비교해 머리와 가슴의 부상 가능성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충돌 사고 등을 통해 한 번 이상의 충격을 받았던 자동차 어린이 보호장치는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과 같은 성능으로 아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중고 카시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고 카시트는 과연 아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외관상 아무런 손상이 없는 이 카시트. 이 제품은 제작진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제조된 지 해수로 4년이 된, 즉 2005년 8월 30일에 만들어진 당시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 자, 이번에도 역시 카시트를 실험장치에 설치하고 아기 더미를 태우면 실험 준비 완료. 과연 중고 카시트는 아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실험 시작. 이번에도 역시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충격을 받은 아기 더미. 실험 직후 카시트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더미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보조 클립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을 확인해보니 충격 순간 부품이 파손되어서인지 아기 더미의 머리가 안전기준선을 넘어가 버린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넘었는데요? 여기까지 넘겼어. 그럼 사고가 났던 시트네요. 결국 두 개의 항목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실험에 사용된 중고 카시트가 아기를 보호해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객관성을 위해 또 다른 중고 제품으로 실험을 해볼 차례. 역시 겉으로는 아무 손상이 없고 큐 마크는 붙어있지만 제조 시기는 오리무중.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이번에도 역시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사고 재현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합니다. 과연 이 중고 카시트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줄까요? 자동차 충돌 충격을 받은 아기 더미. 그런데 웬일인지 처음과 달리 카시트가 많이 비뚤어져 있는 상태. 자세히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실험장치에 고정되어 있던 몸체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을 살펴보니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리는 카시트. 저거는 안 한 거랑 똑같은데요? 자, 보이십니까? 분명히 충돌 순간 카시트의 몸체가 부러져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그 여파로 인해 더미의 머리가 안전기준선을 훨씬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무려 4가지 항목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충돌 사고 시에 아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심하구나.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 한 번 이상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았거나 낡은 혹은 사고 이력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중고 제품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에 아기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아직 카시트 사용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카시트가 고가라는 인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0세에서 6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고용품으로 구입하고 싶은 물품 1위로 유모차와 카시트 등의 이동용품이 뽑히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중고품 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심지어 중고를 사서 쓰다가 다시 팔기 위해 내놓는 경우까지 있는데다가 형제지간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고 친척 간에 또 이웃 간에 주고받으며 사용하기도 하는 것. 다들 저러죠. 그래서 중고품에 혹은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카시트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를 사고 경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를 사고 시에 더 큰 부상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시트는 무작정 새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넘버원 씨와 함께 카시트 구입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야겠네요. 우선 중고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자에게 카시트의 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교적 큰 사고를 한 번 이상 당한 카시트의 경우 작은 아이에게 또 조카에게 이웃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을 확인했더라도 카시트의 본체와 버클, 벨트 등에 조금이라도 파손된 곳이나 해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하며 모든 카시트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평균적으로 7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직후 직접 차를 몰고 가지 못할 만큼의 차량 파손이 있거나 카시트 쪽에 차문이 손상됐을 때 또 탑승자 중 누군가가 다치거나 카시트에 손상이 있을 때 더불어 에어백이 터졌을 때는 카시트를 새 곳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 번 사고를 당한 카시트,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사고 난 카시트를 하고 다니시는 건 그냥 장식품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뭐 화면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구입 요령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제품이 안전검사에 합격했는지, 즉 KPS 마크가 찍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KPS. 예, 두 번째는 어린이 체격에 맞는 그 카시트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좀 오랫동안 써야지 하면서 큰 거를 사줄 경우에는 헐렁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만 입어도 아이 그 옷 사주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네. 큰 거 해서 이거는 되는 게 아니네. 이수근 씨는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곧 나오잖아요. 곧 나오지 않습니까? 애기 거 구입하면서 제 것도 하나 하려고요.